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정보. 우리는 오늘도 512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매일 먹고 있다. 편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GPGP 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휴양지 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하와이하고 미국의 그 중간 정도, 하와이 북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GPGP 섬입니다. 이 섬은요, 놀랍게도 쓰레기 섬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인공섬의 개념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바닷물에 둥둥 떠 있는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플라스틱들이 모여 있는 쓰레기 더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GP라고 하는 것이요, 그레이트 패시픽 게비지 패치라고 해서요. 거대한 태평양의 쓰레기 더미, 쓰레기 지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넓이가 무려 15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그 남한의 한국의 면적이요. 10만 정도 되거든요. 거의 뭐 15.5배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잖아요. 대초원지대. 그 몽골하고 면적이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섬에는요, 무려 1억 8천만 개의 플라스틱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결국은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해양 생물들, 동물들, 식물들을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햇빛에 그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햇빛이 반사되는 바람에 흡수되지 않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섬이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 대서양에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플라스틱. 가장 인류가 편리하게 쓰는 플라스틱,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과학적으로 대한화학회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하고 열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나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열가소성 플라스틱은요, 범용 플라스틱하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경화성 플라스틱은요, 페놀 수지부터 시작해서 볼프와 폴리에스터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난감이라든가 생활 용기라든가 페트병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이런 거 말고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화장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용기도 플라스틱인데 내용물도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는 거. 이 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무엇인가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보통은 5mm 이하의 아주 작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마이크로미터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 레진 펠럿이라고 해서요. 합성수지 알갱이로 처음부터 조그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2에서 5mm 정도 되는 플라스틱 원료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세안제, 치약에 들어있는 스크럽제, 막 비벼서 닦는 거죠. 마이크로비즈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요. 공업용 연마제로 쓰이는 것들.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이는 듯한 것이 바로 굉장히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플라스틱이 큰데 그것이 풍화작용 아니면 인위적 작용에 의해서 잘게 부서진 거 아니면 마모됐다든가 이런 것이 바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둘 다 인체에 해롭고 해양 생태계나 지구 온난화나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요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의 문제점 좀 알아볼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페트병 하나 만드는데 5초 걸리는데요. 사용하는 데는 뭐 5분. 왜냐면 음료수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500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조선시대 건국하고 폐망할 때까지 500한 12년 들었나요? 그러니까 거의 뭐 조선시대 내내 썩지 않고 남아있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배출국 순위 좀 알아볼까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규모를 말하는데요. 보시게 되면요. 중국이 1위입니다. 353만 톤. 이게 석탄이나 철광석이 아니라서요. 부피가 엄청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등은 바로 인도네시아, 3위는 필리핀, 4위는 베트남, 5위는 스리랑카, 6위는 태국인데요.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해양을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 이쪽에서 주로 관리하지 못해서 해양으로 많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폐해를 좀 알아볼까요? 당연히 미세다 보니까 바닷물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은 해양 생물들이 먹고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개류라든가 어류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크면은 먹으면서 걸릴 수가 있죠. 버리거나.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있죠. 그냥 바로 섭취한다면은 체내에 쌓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스페인의 뭐 향유고래가 폐사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때 해외 토픽이 됐었는데요. 위장 속에 무려 플라스틱만 29kg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개복치 있지 않습니까? 무게가 1톤에서 2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어류입니다. 이 개복치가요, 주로 해파리를 먹고 사는데요. 바닷물에 떠 있는 그 비닐봉지를 보고 해파리인 줄 알고 먹었다가 폐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수산물 1위인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렇다면은 미세 플라스틱을 최고로 많이 먹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죠. 다행인지 몰라도 우리나라는요, 3위입니다, 세계. 하지만 1위가 홍콩이고요, 마카오가 2위다 보니까 다 도시국가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일반 국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1위가 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 1위 나라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1인당 성인이 29만 9천 개를 먹는답니다. 마카오는 23만 1천 개를 먹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만 7천 개를 먹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떻습니까? 512개의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평균은요, 5만 4천 개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물 섭취 1위 국가답게 정말로 놀랍게도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특히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천일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정제하지 않는다면 미세 플라스틱이 그 안에 많이 함유됐겠죠. 그 뭐 조미료로서 쓰는 건데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봉착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폐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황사먼지보다도 더 심각한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플라스틱을 사람이 먹으면은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대변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작으면은 대변으로 나오지 않고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혈관에 흡수가 된다는 것이죠. 체내에 흡수가 되면은 그것이 많은 질병을 야기시키고 호르몬의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150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 굉장히 작은 것들은요, 체내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암을 발병할 수 있고요. 혈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호르몬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어떤 미세 플라스틱의 폐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폐해가 심각한 플라스틱 자체 사용을 완전히 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필요악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요, 재활용을 강화한다든가 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대체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서 플라스틱 빨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들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커다란 플라스틱이잖아요. 페트병에 이런 것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은 여기에 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끔 해야만 그 제조사들이요, 만들어봤자 실익이 없으니까 점점 그 제조량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미세 플라스틱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미세먼지나 황사먼지보다도 오히려 더 관심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니까요.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량을 좀 절제하는데, 억제하는데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